자, 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 알아볼 단지는 송도 아크베이 B3 블럭. 여기 기다리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원래는 11월 26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다고 했는데 어제 나왔습니다. 12월 24일 날 나왔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내년으로 넘어가진 않아서 DSR 강화되는 규제는 받지 않아요. 나중에 잔금 대출 실행하실 때 1월 달에 나온 단지들보다는 조금 수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가능하고 가점이 낮은 분들을 위한 추첨제 물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저가점자 분들도 한번 도전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분양가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한 5천만 원 이상 저렴하게 나와서 분양가는 괜찮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평면도가 생각보다는 별로입니다. 아무래도 이 회오리 모양의 외관을 신경 쓰느라 내부 평면도가 살짝 아쉽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뒤에서 평면도도 한번 보고 이 자금 계획에 대한 내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주자 모집 공고 12월 24일에 나왔죠. 1순위 접수는 1월 5일, 특별공급 접수는 1월 4일에 받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1월 14일, 정당 계약은 2월 7일에 있고요. 제한사항을 보게 되면 송도는 투기 과열지구로 들어가죠. 인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도 50%가 배정됩니다. 송도는 경제 자유구역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고요. 전매 제한은 5년에 걸리는 대신에 거주 의무는 따로 붙지 않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10년에 걸리고요. 나중에 잔금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 그런 게 좀 불안하신 분들은 정 안 되면 전세 주는 플랜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8호 이하에서는 100% 가점제, 8호 초과에서는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송도 아크베이의 사업 개요를 보면 B3 블럭에 들어오죠. 국제 업무지구역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49층, 자, 주상복합 775세대로 들어오고요. 이 중에서 일반 분양 물량은 608세대, 외국인 임대 물량은 나중에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255실이 있는데 여기는 이미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평당 2,800만원 수준에서 분양을 했고요. 613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완판이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번에 나오는 주상복합은 평당 2,400으로 오피스텔보다는 한 400만원 정도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측면에서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상업지역에 올라오는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상당히 높아요.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는 동간거리도 좀 짧고 확실히 답답한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상업지역에 들어오면 장점도 있죠. 역하고의 거리도 가깝고 생활 인프라나 이런 걸 누리기는 확실히 편리하긴 합니다. 학교가 멀다는 거는 큰 단점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보다는 이 생활 편리성을 더 중요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청약하면 더 좋은 곳입니다. 여기 입주 시기는 25년 3월로 아직 3년 넘게 남아 있습니다. 타입을 보면 84, 98, 112, 121 그리고 대형 평수로 구성이 되고요. 84 타입을 보면 한 170개 정도가 있죠. 생각보다 메인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주력으로 들어가는 거는 중대형 평수가 주력으로 들어가고요. 대형 평수는 3개씩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8호 이하에서는 가점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가점 낮으신 분들은 여기를 노려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 공급 물량에서 절반 정도가 추첨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는 거는 98 타입밖에 없습니다. 자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은 이 98 타입 노려보시면 되고요. 내가 가점이 낮지만 자금이 어느 정도 여유로우신 분들은 여기 타입을 노려보시면 됩니다. 내가 가점은 낮지만 자금이 여유로우신 분들은 확실히 여기 타입들은 메리트가 있으실 거예요. 다음으로 분양가를 보면 84 타입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8억에 나와 있고, 그리고 84 B 타입은 7억 7천, 98 타입은 8억 9,990으로 여기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실행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 112 타입부터는 중도금 대출이 전혀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입주 시점에 15억이 초과하게 된다면
잔금 대출은 한 푼도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적으로 여유로우신 분들은 여기 대형 평수 노리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자금이 타이트하신 분들은 84, 98 타입을 노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나마 다행인 게 계약하실 때 계약금 10%예요. 송도 자이더스타 같은 경우는 분양가도 비싸고 계약금이 20%였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긴 하고요. 그리고 중도금 60% 중에서 40%는 중도금 대출 실행 받으시고 나머지 입주하실 때 잔금 30%를 내시면 됩니다. 여기 발코니 확장비는 저렴하진 않아요. 84 타입이 3,300, 98 타입이 거의 4천만 원이죠. 그리고 가장 비싼 179 타입 같은 경우는 8천만 원의 확장비가 있습니다. 계약하실 때 10% 내시고 입주하실 때 90% 납부하시면 되고요. 84 타입하고 98 타입만 자금 계획을 세워 볼게요. 112 타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엄청 큰 돈이 필요합니다. 100% 가점제로 모집하는 84 타입 분양가를 8억 7천, 50% 추첨제 물량이 있는 98 타입 분양가를 9억 8천으로 잡을게요. 발코니 확장비가 워낙 비싸서 높게 측정을 했습니다. 자, 계약하실 때 계약금 10% 필요하시죠? 중도금 대출 40%가 실행이 되면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나머지 중도금 20%는 아마 웬만하면 연체는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자세한 거는 계약서를 뽑아 봐야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연체가 된다고 하면 10% 금액이 필요하겠지만 만에 하나 연체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30%의 금액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 2회까지는 연체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입주 시점에 잔금 대출을 실행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실거래가 기준에서 84 타입이 12억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뒤 기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실거래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고요. 잔금 대출이 최대 40% 나온다고 했을 때 내 소득이 정말 높고 신용도가 높다고 하면 4억 2천까지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최대치라서 이게 다 나오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보수적으로 이 금액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 줄 때 필요 자금을 전세 시세 한 6억 정도에 준다고 했을 때 2억 7천만 원 정도 있으면 전세를 줄 수 있겠고요. 최소한 내 자금이 3억 정도 있으셔야 84 타입을 가져갈 수 있고 98 타입 같은 경우도 한 3억 정도는 있으셔야지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입주하려고 하면 5억 5천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분양가가 절대적인 가격으로 보면 저렴한 게 아니죠. 주변 시세 대비해서 보면 조금 저렴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절대 가격 자체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금 계획을 타이트하게 잘 세워보시고 들어가셔야지 이런 계약 포기하는 일이 안 생깁니다. 송도 자이더스타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꽤 나왔는데 아마 자금 계획을 제대로 안 세우고 들어가셨거나 이 대출에 대해서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기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 10년에 걸리기 때문에 꼼꼼하게 분석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청약에 들어가는 건 제 생각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 성향에 따라서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청약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한테까지 제가 청약을 권유하려고 영상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은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입주 환경을 보면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설명해 드렸었는데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국제 업무지 구역이 붙어 있죠. 상업지역인 만큼 역세권입니다. 바로 앞에 워터프론트 호수가 있고 일부 세대에서는 사이뷰로 서해바다가 조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송도 내에서 학군이 탄탄한 109가 있고 바로 옆에는 송도 센트럴파크가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주변을 둘러봐도 초등학교가 보이지 않으시죠? 아무래도 연송초나 예송초 이쪽으로 배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상당히 멀죠.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아쉬운 입지죠. 근데 국제업무지구역 두 정거장을 이용하면 GTX-B가 언제 생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용할 수 있는 인천대 입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터프론트 호수뷰가 잘 나오는 세대는 확실히 안 나오는 세대에 비해서 가격이 억 단위로 비싸긴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동호수 추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전에 분양했던 송도 자이더스타가 여기 있었고요. 자, 크리스탈 오션이 여기였습니다. 송도자의 크리스탈 오션이 여기 아크베이보다 조금 더 저렴했죠. 분양가가 한 7억 5천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고, 자, 송도 자이더스타는 9억 5천으로 상당히 비싸긴 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확실히 송도자의 크리스탈 오션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받으신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주변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B3 블록으로 들어오고요. 바로 옆에 있는 단지들을 보면, 자, 84타입 기준에서 10억, 12억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송도더 스카이, 지금 나오는 호가를 보면 10억 7,500부터 13억 6천까지 뷰에 따라서 층에 따라서 차이가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건너가 보면 레이크 송도 2차 아파트, 여기가 최근에 실거래가 된 게 17층이 12억에 거래됐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현재 가치를 12억 정도로 봤고요. 보수적으로 보실 분들은 더 낮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분양가가 8억 이하라서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시더라도 안전마진은 어느 정도 깔려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세가도 한번 볼게요. 전세가를 보면 주변 시세 전세가가 다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 6억 정도의 84 타입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나중에 입주할 때 전세 가격이 정확히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현재 시세로 계산해 보면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평면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84A 타입 87세대 모집하고요. 자, 향을 보더라도 향이 거의 북향이죠. 평면도를 보면, 자, 거실통에서 이렇게 마통풍은 될 것 같고 주방창은 따로 없습니다. 자, 여기가 막혀 있어서 주방창이 있을 수 없고요. 북향으로 이렇게 햇빛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실에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있고, 뭐 침실 원에도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향도 그렇고 평면도 자체도 그렇고 뭐 그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84B 타입, 여기도 마찬가지로 87세대 모집하고요. 향을 보면 동향으로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평면도는 더 오묘하죠. 자, 84A 타입보다 더 오묘합니다. 이게 외관을 너무 화려하게 만들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부 구조는 정말 별로네요. 다음으로 98 타입 보겠습니다. 저가점자분들의 희망인 98 타입 94세대 모집하고요. 여기도 거의 동향, 남동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A 타입하고 비슷하게 나와 있죠. 자, 거실통에서 마통풍하고 침실 1, 2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안방에 드레스룸이 작게 있고, 여기 평면도 84B 타입보단 낫지만 뭐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있는 타입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112 타입은 99세대 모집하고요. 자, 향은 잘 뽑았죠. 남서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면도 자체는 84A 타입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중도금 대출이 안 돼서 자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도전해 보시고요. 다음으로는 121A 타입 116세대 모집하고 남서향으로 빠집니다. 전반적으로 평면도가 다 비슷비슷하죠. 여기는 이제 알파룸이 들어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안방 쪽이 많이 꺾여 있고요. 다음으로는 121B 타입 116세대 나왔고요. 여기는 북서향으로 빠집니다. 평면도를 보면 알파룸이 있는 특징이 있지만 여기도 안방 쪽이 많이 꺾여 있네요. 여기는 또 심지어 주방을 통해서 마통풍도 안 되고 거실 양창으로도 마통풍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타입들은 세대수가 얼마 없는데 그냥 뭐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데 청약하실 분들은 한번 모델하우스 방문하셔서 자세히 보고 청약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168 타입도 뭐 비슷하게 나와 있고요. 179 타입도 통풍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별로긴 하지만 그래도 널찍하게 뽑혀 있긴 하네요. 일단 마통풍 측면에서 마통풍이 시원하게 되는 타입도 없고 평면도 자체도 전체적으로는 다 별로입니다. 그래도 주변 시세 대비해서 분양가를 계산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보이고요. 앞전에 분양했던 곳들의 경쟁률하고 당첨 가점 커트라인 보겠습니다. 송도 자이더스타 보면은 뭐 낮게 나오는 건 해당 지역에서 20점대도 있었고요. 뭐 높게 나오면 60점대 그 정도의 커트라인을 형성했습니다. 경쟁률은 한 자릿수 경쟁률도 있었고 뭐 두 자리, 세 자릿수 등등 다양하게 나왔고요.
다음으로 리버리치 여기는 나홀로 아파트였어요. 나홀로 아파트였지만 경쟁률을 하고 가점 커트라인을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나왔었고요. 그리고 대경 스위트리아 파크뷰 여기도 나쁘지 않은 당첨 가점 커트라인과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세대수가 적은 나홀로 아파트였고요. 다음으로 송도 아리스타 프라임 보면 여기도 뭐 비슷한 경쟁률하고 당첨 가점 커트라인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여긴 지주택이었죠. 지주택 계약 취소됐던 물량 일부를 재공고해서 모집했던 단지입니다. 여기도 뭐 경쟁률하고 당첨 가점 커트라인이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된 걸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송도 자이 크리스탈 오션 올해 초에 했던 곳인데요. 여기 당첨 가점 커트라인하고 경쟁률도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분양가가 굉장히 비싸다고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저렴해 보이죠.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때 당첨되신 분들은 정말 잘 받으셨고요.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나온 아크베이 B3 블럭 잘 분석해 보시고 본인 조건에 맞는다고 하시면 청약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잘 마무리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